원달러 환율이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만 해도 환율이 너무 올라,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시장은 긴장 모드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외환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커지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중국 위안화가 1달러의 7위안을 넘어서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더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면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자 위안화 환율은 6월 초를 정점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그동안 위안화 환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는 동안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5월 중순 100을 하향 돌파한 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며 다른 길을 가는 듯하더니 결국 9월 크게 하락하며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8월 원화가 기존의 달러, 위안화의 흐름과 달리 횡보세를 보였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9월부터 뒤늦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환율은 그 국가의 경상수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상수지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등과 같은 방역 물품과 재택근무, 원격 수업 증가로 인한 컴퓨터 제품 수출 확대 등으로 상품 수지가 크게 늘어났고, 반대로 해외여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경상수지가 회복되면서 위안화 환율의 하락, 즉 위안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쌍순환적 발전이라는 카드를 들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외순환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순환, 두 개의 엔진을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위안화가 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수출을 통한 외화 유입은 글로벌 교역량이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은 금융시장을 통해 외화를 유입시키고 위안화 수요를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금의 중국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위안화의 강세 유지 가능성은 높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부양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든 부양책은 시행될 것이고, 그 규모는 2조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부양책 규모는 2.2조 달러, 트럼프 역시 공화당의 반대에도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공약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정 확대는 달러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처럼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은 대규모 부양책에 따라 국채 발행이 크게 늘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양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막대한 채권이 발행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대선 후보인 바이든의 증세 정책도 미국의 기업 이익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감도 달러 약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2분기 세계 무역 규모의 감소도 달러 결제를 감소시켰습니다. 역시도 달러 약세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7, 8월 들어 글로벌 무역 규모가 살아나면서 달러 결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가 EU 경제회복기금 합의 이후 상승을 했는데, 9월과 10월 코로나19의 유럽 재확산으로 유로화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달러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이 시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가 상승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원달러 환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원화는 강세로 갈 것을 기대했으나 원화만 혼자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원달러 환율이 9월로 들어서자 급격히 하락합니다. 달러와 위안화 흐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8월의 원화 약세와 9월의 강세 전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행 국제수지표를 보면 눈에 띄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비해 크게 늘어납니다. 8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8월에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모두 달러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 국면에도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9월에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서프라이즈한 증가를 보여줍니다. 8월 약 38억 달러에서 9월에 약 8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합니다. 달러가 들어오면서 원화로 환전이 일어나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위안화와 달러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국내 달러 수급도 원달러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 규모의 쇠빙 LNG선 6척을 수주하는 등 한국조선업이 7월 이후 3개월 연속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선박 수주의 기대도 외환 수급에 여유를 주어 원화의 강세는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비거주자 NDF 매매 내역을 보면 모두 순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동학 개미들이 그 매물을 받던 시기인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달러 하락 배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의 원달러 환율은 어땠을까요? 먼저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를 보면 재선이 된 11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바마 취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다가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선거 이슈가 정리가 되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역시 미국 대선 전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과거 사례처럼 선거 이슈가 끝난 후 단기적인 원달러 환율의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는 원화 강세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성장성도 있고 금리도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금은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은 미국 대신 성장이 기대되고 금리가 높은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중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 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급격한 위안화 강세는 중국의 수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의 위안화 강세 상황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적극적인 개입보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개입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미국 대선 이후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된 사례를 감안하면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달러의 약세와 위안화 강세 추세 속에 원화는 다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